지금 이번에 대토론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예요? 전세대출 이게 집값 상승의 원인이다라고 아예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전세대출 계속 해줘야 되냐라는 의문을 제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전세대출을 더 줄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2억까지밖에 안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무주택자들은 전세대출을 해주는데 거기에 이제 한도를 걸거나 DSR을 적용한다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전세대출도 막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전세대출을 막으면 사실 현금을 전부 가지고 그 높은 전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반전세가 늘어나고 이 전세제도가 없어지는 거가 조금 더 가속화되면서 또 이걸 막지 않고 정상화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 가격은 더 올라가고 이제 점점 이제 월세만 남게 되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매매, 전세, 월세가 모두 오르는 지금 트리플 상승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전세 시장이 우리가 사실 전세 매수 심리 지수를 보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180 정도가 나와요. 그럼 이 숫자를 보면 이 숫자로만 말씀드리면 딱 느낌이 안 오셔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100이 넘어가면 전세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100에서 숫자가 많아질수록 아, 전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라고 하는데 200이 맥스인데 지금 그게 지금 180, 190에 와 있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끝에까지 와 있다라는 느낌인데 이렇게만 숫자로만 얘기해도 좀 느낌이 안 오셔서 요거를 조금 어떤 시기에 맞물려서 예시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2020년 8월에 임대차 3법이 통과를 했어요. 그때 매수 심리 지수가 180, 190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매수 심리가 그때가 왜 생겼냐면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2+2로 전세를 한번 받으면 2년이 아니라 4년 후에나 이제 전세 가격을 올릴 수 있어라고 해서 이제 그걸 땡겨서 미리 받고 싶어 하는 임대인 분들이 있어서 전세가가 2배가 됐었거든요. 3억 하던 전세가 6억이 되고 6억 하던 전세가 막 10억이 되고 12억이 되고 이렇게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갱신전공을 쓴 전세, 신규 전세 아니면 기존에 나온 전세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세가 가격이 막 되게 같은 단지 같은 매물인데도 다르게 전세 가격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같은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평형인데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전세가가 2배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임대차 3법이라는 이슈가 있었을 때는 이슈가 사라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추가 공급이 없으니까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없으니까 매수 심리 지수가 엄청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전월세 공급에 시장을 공급하는 그 최대한 큰 루트는 이제 분양이거든요. 그래서 입주하는 단지가 있으면 대량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500세대 입주했다. 1000세대 입주했다. 그러면 500세대, 1000세대가 다 이사를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요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했던 전월세, 그러니까 임차 그 집을 분양받은 사람이 못 들어와서 전세를 놨던 그 사람들이 다 이주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주 수요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월세 시장에 대량으로 한꺼번에 공급을 할 수 있어서 그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의 문제는 기존 아파트들, 뭐 만세대 헬리오시티 12,000세대 안에서도 지금 전세 매물이 한 자릿수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는 사람이 나와야만 이제 매물이 나오고 지금은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거래가 되면 다 실소유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세 매물로 나올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차 3법이 있을 때는 그 이슈가 지나고 나면 완화될 걸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공급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매물이 없고 매물이 없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라서 공급이 될 때까지는 이것에 대한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비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파트는 지금부터 땅 파도 빨라도 5년이에요. 예전에는 3년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이런저런 일들로 이제 아무리 빨라도 3년 내에 짓기는 좀 어렵고 빨라도 5년, 이제 보통 한 7, 8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은 아파트에 대한 추가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비아파트 공급을 그래서 비아파트라도 하겠다. 뭐 빌라를 지으면 6개월 안에도 가능하고 오피스텔을 지으면 뭐 그래도 짧은 기간 내에 아파트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 내에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그래도 이전에 비해 빌라 전세 사기가 엄청 심했을 때보다는 빌라 매수세가 너무 아파트 값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은 아파트라는 거죠.
그래서 비아파트로 공급을 하면 공급이 돼서 일부 수요가 분산이 될 수는 있으나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는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 수요가 계속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전세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전세 매물이 적은 것에 대해서 대통령도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전세 제도는 없어져야 되는 약간 사고명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세 시장은 앞으로 더 매물이 줄고 가격이 더 오르고 어느 순간이 되면 점점 사라지는 시장처럼 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지금 이번에 대토론회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예요? 전세 대출 이게 집값 상승의 원인이다라고 아예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전세 대출 계속 해줘야 되냐라는 의문을 제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전세 대출을 더 줄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1주택자의 전세 대출을 2억까지밖에 안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무주택자들은 전세 대출을 해주는데 거기에 이제 한도를 걸거나 뭐 DSR을 적용한다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전세 대출도 막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전세 대출을 막으면 사실 현금을 전부 가지고 그 높은 전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반전세가 늘어나고 반전세는 어때요? 월세로 가기 전에 전 단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지 이 반전세가 전세인 건 아니에요. 월세의 그냥 중간다리인 거지. 그래서 월세화 시장이 더 빠르게 될 거다. 그래서 전세 시장은 대출도 옥죄고 하면 더 임대인도 이제 이전에 역전세를 맞았었잖아요. 집값이 급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제 반전세를 원하고 수요자들도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부 현금으로 전세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반전세를 원하고 해서 이 전세 제도가 없어지는 거가 조금 더 가속화되면서 또 이걸 막지 않고 정상화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 가격은 더 올라가고 이제 점점 제 월세만 남게 되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했을 때 지금의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좀 별다른 변수 없이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할까요? 네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입주가 향후에 되거나 그러니까 공급을 대량으로 해줄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대출 규제를 좀 풀어줘서 뭐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거나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의 수요를 좀 줄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대출도 안 해주고 매매 매물도 많지 않고 지금 사실은 이게 전월세 가격이 안정화되려고 하면 전월세 시장에 매물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또 추가로 또 입주 물량이 있어서 대량으로 공급이 되고 그리고 그러면 가격이 안정화되면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따로 매매수요로 갈아타려고 하지 않으면서 이제 안정화를 집값 안정까지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정말 블랙스완처럼 뭐 전쟁이 터진다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 가격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수도권 내에서도 이렇게 격차가 좀 심할 것 같은데 이 현장에서 느끼실 때 지역별로 좀 전월세 시장 격차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전월세 시장을 보면 전월세 가격이 더 빨리 많이 오르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전월세 가격이 빨리 많이 오르는 지역이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매 시장의 상승률과 그러니까 매매 가격 상승률과 전세 가격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딱 1대1로 매치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전월세 상승률이 더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지만 그래도 상승률 높은 지역이 전월세 가격 상승률도 높은 게 일반적으로 비례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그만큼 그 지역을 들어가는데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전월세 시장의 역할은 사실은 매매가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그 지역의 인프라라던가 그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매물을 공급하는 건데 이제 그렇지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말 인프라 좋고 약간 대치동 목동 이런 데는 학군이 좋고 학원 인프라를 이용하고 싶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값도 많이 오르며 전월세도 많이 오르면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 이제 목동이나 대치동에 그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거래가 되면 될수록 전세 매물이 줄고 이제 실거주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매물은 줄고 가격은 올라서 이제 지역별로 전월세 가격 격차는 매매 가격이 벌어지는 것만큼 같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는 전월세도 그렇게 좀 계층이 나눠지면서 지역이 크게 나눠지면서 가격 갭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전월세 시장 불안을 타개할 해법으로 비아파트 공급이나 3기 신도시 뭐 그리고 그린벨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대책들이 좀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B아파트를 공급을 하면 일시적으로 안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B아파트를 공급했을 때 이전에 빌라 전세 사기 때문에 매수세가 많이 줄었지만 최근에는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라서 매수세가 좀 이렇게 확 증가를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B아파트는 사람들이 매수보다는 전월세를 살고 싶어 하세요. 특히나 이제 신축으로 공급을 하는 거면 사람들이 더 원하지 않는 게 요새 젊으신 분들은 소액을 가지고 어딜 가고 싶어 하면 소액 재개발을 가고 싶어 하세요. 구축을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 그래도 나는 서울에 입지 좋은데 좀 선점을 하고 싶어. 내가 지금 내 돈으로는 아파트를 살 수는 없으니까 소액으로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새 아파트가 될 곳을 내가 갖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으로 소액 재개발을 가시거든요. 그래서 빌라는 오히려 구축이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은 쪽이 오히려 인기가 많고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싶어 해요. 근데 전세나 월세 매물이 없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매수를 하는 수요들이 몇몇 있겠죠. 그래서 B아파트 공급 활성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B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매입 임대, 그러니까 빌라가 있는데 분양을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걸 매입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공공 임대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공공 임대를 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공 임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한 85% 정도를 임대를 해주고 있고 공공이 15% 정도를 이제 임대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지금 B아파트를 공급을 활성화해가지고 많이 매물을 늘린다고 한들 민간이 담당하고 있었던 85%만큼 매물을 확 늘리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B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할지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죠. 당연히 나은데 이 모든 거를 이 문제들을 해소할 정도로 일거에 해소가 될 정도로는 쉽지 않고 가뭄에 진짜 그 어느 정도 물을 뿌려주는 정도만 될 것 같다. 그리고 3지 신도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3지 신도시도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해도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뭐 토지 보상이라던가 주민들 간의 이런 반발이 조율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던 부분들을 빨리 좀 해라. 그리고 행정 절차가 길어져서 빨리빨리 못하고 있는 거를 해라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하고 이제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3지 신도도 착공이 안 들어간 부분이 많아요. 분양을 일부 한 것들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거의 진행이 안 된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집을 이렇게 지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는 메시지일 뿐 사실 당장 집을 들어가야 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제 곧 만기가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갱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떤 좀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그래서 사실 만기가 돌아온 임차인분들한테 뭐 무조건 내 집 마련해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역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집의 전세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 내가 처음에 제일 비싸게 주고 살고 이후에 2년 지나서 갱신할 때가 됐을 때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서 오히려 돌려받았어. 그리고 이후에 또 2년이 지나서 이제 만기가 됐는데 이후에도 전세가가 떨어져서 전세가를 또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사실 내 집 마련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낮은 전세 가격을 이용해서 그동안의 레버리지로 그걸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거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거는 그 지역이 전세가가 상승하지 않는 지역이고 내가 출퇴근이 가능한 출퇴근을 하는 지역이고 생활이 이미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흐트러뜨리지 않는다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내가 만약에 전세 만기가 다가왔는데 전세가도 또 급격하게 올려줘야 되고 그리고 집값도 상승하고 있고 출퇴근하는 그 지역을 나는 지키고 싶어. 이 생활권을 지키고 싶어 라고 한다면 무조건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니면 전세금을 빼서 지금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 좀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집을 살 수가 있는데 그 생활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다 라고 하면 사실 자녀 전학 보내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여기 오래 거주했다라고 하면 친구들이나 인프라 이런 거에 다 익숙해져 있는데 이 생활권을 버리고 더 좋은 데로 간다고 하면 뭐 희망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데서 좋은 데 적응해 볼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가지만 사실 생활권을 더 안 좋은 데로 밀려서 간다고 하면 사실 되게 삶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기분 자체도 우선 좋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전세가도 그렇고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이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전세 보증금을 빼서
대출을 얼마 정도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살던 데 못 가는데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실 여의도 사시는 분, 강남 3구에 사시는 분들 중에 구축 사시는 분들은 전세가 엄청 싸거든요, 그 입지에 비해서. 그래서 그 입지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당연히 쫙 약간 외곽으로 확 밀렸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쫙 밀리는 입지마저도 나중엔 이것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정말 이제 선택권이 전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본인이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은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만 남았을 때 월세 매물도 별로 없어서 월세를 엄청 비싸게 주고 살아야 되는 그 상황을 본인이 이겨내고 '그 정도도 괜찮아.' 하신 분들만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월세가가 정말 본인 월급의 반 이상 2 까지도 거주 비용으로 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지불을 함에도 불구하고 생활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쪼끔 멀리 내다보고 지금 불편함을 쪼끔 감수해서 그 생활권을 좀 지키셨으면 오히려 좋겠어요.